안녕하십니까, 조아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 살쪘다고 막. 안녕하십니까, 421번 조아영입니다. 네, 수도 없이 연습했던 자기소개인데요. 뉴스 연습도 진짜 많이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너무 어색하고 너무너무 어렵네요.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고 계속 아나운서 준비만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이렇게 그만두고 다른 일을 왜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나운서 준비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안 돼서입니다. 어디 잘 합격을 했으면 아나운서로 잘 일을 하고 있겠죠. 계속되는 불합격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운서를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준비하고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에 내가 됐을 때 그 이후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꿈꾸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일자리는 너무 한정적이에요. 특히 지상파 3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규직이었고 프리랜서나 이렇게 계약직 형태로 많이 근무를 하는데 좀 나이가 들고 또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언제든지 내쳐지고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또 저는 아나운서가 엄청 되고 싶었기 때문에 좀 유명한 아나운서분들의 뭐 인터뷰나 뭐 강연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했던 분들도 메인 방송국의 아나운서분들도 자기의 경쟁력이나 그런 위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MC를 맡거나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고 그 이후에 삶의 방향을 좀 고려해봤을 때 이게 맞나? 라는 의심?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되게 꾸준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고 싶으니까 일에 미련이 있으니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일명 편의점 사건인데 제가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다른 플랜 B로 준비했던 다른 일이 기자였고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아나운서 준비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계속 마음 한구석에 아나운서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어서 일을 하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시험도 보러 가고 여러 채용 공고가 뜨면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정말 제일 가고 싶었던 회사는 KBS예요. 저는 그 KBS 아나운서분들의 좀 단아하고 지적인 이미지, 정통성이 강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이미지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가장 희망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작년이에요. 2019년 3월 24일로 기억을 합니다. 2019년 3월 24일. 마지막 시험이라고 준비했었어요. KBS 아나운서 공개 채용이 있었고 아나운서 채용은 보통 1차가 카메라 테스트예요. 그래서 KBS 역시도 1차 카메라 테스트 카테가 있었고 보통 카테 날은 헤어 메이크업 샵들 예약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처음 가는 곳에 예약을 했고 위치가 청담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청담동에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고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갔어요. 여의도 KBS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 알았는데 우산을 미처 못 챙겨가지고 그 KBS 앞에 다 도착을 했는데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께 저기 편의점 앞에 세워달라고 해서 편의점에서 내렸고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골랐습니다.
네, 이제 우산을 골라서 계산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힘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편의점 직원분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분이 남자분이어서 뭐 흔쾌히 도와주셨는데 그 남자분이 문을 여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뒷문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뒷문도 없고 그냥 문이 안 열려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하기 전에 먼저 급하게 계산을 하고 나갔던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문을 좀 세게 닫았거든요. 그러면서 문이 좀 이상하게 닫힌 것 같았어요. 네, 편의점이 이렇게 유리문이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너무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죄송한데 문 좀 같이 열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한 3-4명이 달라붙어서 같이 문을 밀고 당기고 해보는데도 절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싶었어요. 왜냐면은 좀 시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그 시험 모집 시간, 소집 시간에 맞춰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1시 반 타임이었는데 그 오전 타임에 시험 봤던 분들이 지각하신 분들 시험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후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시간은 가고 문은 안 열려. 그래서 편의점 직원분이 119에 우선 신고를 했고요. 어떡해요. 문을 계속 이렇게 열어보면서 기다리는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나 시험 못 보러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그래서 시간은 점점 흘렀고 1시 10분, 1시 20분, 25분, 이제 30분이 마침 됩니다. 30분이 되는 순간 이렇게 참아왔던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이고 시험을 내 마지막 기회인데 시험을 못 보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울고 있는데 그 직원분은 그분의 잘못은 아닌데 계속 죄송하다 저한테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너무 시험을 보러 가고 싶어. 아무튼 조금 30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119에서 와서 문을 이렇게 따서 열어줬어요. 시간은 지났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눈물 막 닦고 막 달려갔어요. KBS 아마 본관이었던 것 같아요. 소집 장소가. 막 뛰어갔는데 없어요. 그 다음 타임 지원자분들이 막 대기하고 있었는데 직원분도 없어요. 저는 직원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사정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터덜터덜 나왔는데 거기에 그 가족 단위로 견학을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다들 머리 이렇게 하고 화장 하고 옷 이렇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아나운서 시험 보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어린 애가 초등생이 엄마 저 사람 아나운서야? 이러니까 옆에서 아나운서 시험 보러 왔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듣는데 마음 아파. 나는 시험 보지도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대로 어떡해요? 집에 가야죠. 저는 이제 택시를 불러서 집에 갑니다. 울면서 갔어요. 엄청 펑펑 울면서 갔어요. 기사는 좀 이상하게 보였을 거야. 집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산을 챙길걸, 비를 그냥 맞을걸, 또 좀만 더 샵 시간을 좀 더 일찍 예약할걸, 여의도는 가까운 데서 예약할걸. 진짜 하나하나가 다 후회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이. 자책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닌가? 운명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카메라 테스트를 보고 떨어졌으면 속상하죠. 속상한데
괜찮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험을 볼 기회도 없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마음 아실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되게 속상했는데 멘탈도 많이 흔들렸는데 그렇게 됐고 좀 준비나 좀 다른 걸 열심히 해볼 의욕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고민을 했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결국엔 포기까지 하게 됐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합적인 결정이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합격도 못했고 그래서 그만두게 됐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 아나운서 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얘기를 드려보면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 보통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는 아나운싱, 그러니까 뭐 뉴스 원고를 읽는 거나 MC 원고 이런 거를 읽고 뭐 방송하듯이 말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외교부가 영문 보도자료에서 발틱 국가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발칸 국가라고 잘못 기재했던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복식호흡 해가지고 가, 갸, 거, 겨 이런 거 많이 배워요. 근데 전 아직도 안 돼요. 그런 거 배우고 뭐 자기소개하는 법, 스피치하는 법, 또 면접 같은 거 대비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통 학원에서 기본적인 걸 배우고요. 스터디를 꾸려서 준비생들끼리 뭐 뉴스 연습하는 거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뉴스 연습이에요. 왜냐하면 1차 카메라 테스트에서 보통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또 필기시험이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준비 많이 해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에서는 보통 상식시험, 뭐 장문시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를 하고요. KBS 준비하려면 KBS 한국어 능력시험, 뭐 성적 같은 거 준비하고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웃긴 거는 시험 보러 가면은 다들 못 풀고 원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십 명이 앉아서 다 복식호흡해요 막 이러면서 혼자 가, 갸, 거, 겨 수십 명이 막 이렇게 연습하고 있고 벽 보고 막 원고 막 연습해요 뉴스. 그래서 시험장 가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학원이 너무 비싸. 몇백만 원 단위거든요. 한 달 단위는 아닌데 몇 달에 걸친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좀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또 학원비에다가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보통 시험을 보러 가면 헤어나 메이크업을 많이 받아요. 또 방송용 의상 같은 것도 많이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하는데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저렴한 좀 합리적인 가격대의 샵은 헤어 메이크업 뭐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만 원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진짜 너무 비싸고 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도 필수는 아닌데 많이 찍는 편이어가지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좀 외모적인 거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카메라에 내 얼굴을 비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외모가 큰 평가 요소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좀 주변에 준비생들 보면 다 너무 예쁜데 나만 못생긴 것 같고 내 얼굴 여기가 문제인 것 같고 여기 고쳐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치아 교정을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 치아에 많은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좀 입이 좀 토끼발이고 좀 돌출형이어서 치아 교정을 했고요. 뭐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진짜 압박이 심한데 어떤 선생님은 수업에 가면은 수업을 듣고 이제 뭐 화면 저를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피드백을 선생님이 해줘요. 물론 뭐 아나운싱이나 발성 이런 말투에 대한 피드백도 많은데 외모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해주세요. 화면에 얼굴 나오는데 막 이런 거 보면서 여기 살쪘다고 막
그리고 몇 킬로냐고 물어보고 뭐 몇 킬로 더 빼라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스스로도 화면을 보면서 나 왜 이렇게 뚱뚱하지? 라는 생각에 좀 강박도 생기고 제가 그래서 키가 162거든요. 근데 43kg까지 빼봤어요. 근데 그 이상은 무리고 또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그런 다이어트 압박이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나운서 준비하신다면은 저도 진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때까지 해보고 여기까지 해보고 그만둘 시점, 그만둘 단계를 분명히 정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정하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뭐 나이대를 정하는 게 좋고 하면서 내가 이것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 난 그만둬야겠다. 이런 걸 좀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합격해서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그리고 플랜 B. 플랜 B는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 준비를 하던 걸로 면접을 잘 보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직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살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좀 직군도 같이 겸해서 준비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DM,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